자, 비례식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기서 점이 있는 건데, 비례식의 목적은 결국 비례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뭘로 만든다? 요거를 뭘로 만든다? 유리식으로 만든다가 핵심이야. 결국 분수꼴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비례식이 나왔을 때 분수꼴로 만들면 식을 쓰기도 편하고 계산하기도 편할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나 배우고 있을 거야. 여기 써 있네요. 자, A 대 B는 C 대 D다. 그래서 우리는 안에 있는 거 곱하고 밖에 있는 거 곱한 게 같다고 해서 B, C는 A, D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 예전에. 그치?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풀 수도 있냐? 보시는 것처럼. 자, 보니 아주 간단해요. 비례식의 뜻은 10대 15는 어차피 10은 뭐죠? 2 곱하기 5고 15는 3 곱하기 5니까 이렇게 같은 수가 곱해지면 B에선 이렇게 2대 4 나타내도 상관이 없겠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A 대 B라고 하면 보통 뒤에 있는 걸 분모해. C 대 D라고 하면 뒤에 있는 걸 분모해서 B분의 A, D분의 C라고 이렇게 분수식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B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분수식 나타내는 게, 유리식 나타내는 게 훨씬 더 계산하기가 편하겠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B가 두 개일 땐 상관이 없는데 B가 몇 개일 때는 세 개가 될 땐, 자, 보세요. 두 개일 때는 뒤에 있는 게 분모,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게 분모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세 개가 나오면, 이렇게 세 개 나오면 어떡하냐? 아주 간단해요. 생각보다 간단해. 뒤에 있는 식에 있는 모든 B를 뭐라고 하세요? 이거를 분모에 써주고, 여기를 분자에 써주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줘? 4, 3, 2 쓰고 해당하는 그 분자의 값은 뭐야? 그 B의 값들을 써주면 어차피 다음같이 등호가 성립이 되겠지. 자, 조건이 비례식으로 주어져 있는 유리식 돼 있네요. 자, 조건이 비례식으로 주어져 있어. 그러면 이렇게 주어졌으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K를 놓는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어디서 많이 쓰냐? 특히 나중에 이과 학생들은 정말 많이 쓸 거고, 물론 문과 학생 쓰지만 이과 학생들이 나중에 도형 관련된 문제 풀 때 정말 많이 쓰니까 꼭 쓰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같이 A, D 대 C, D, A, B 대 CD가 나오면 분수꼴로 만들 거고, 그리고 그때 임의의 문자 K로 실 잡는데 당연히 K는 0이 되면 안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세 개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수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해준다? 임의의 실수 K를 잡아줘요. 그러면 우리가 K 값만 구한다면 결국 이렇게 A, B, C, D에 어떤 B를 나타내는 값을 나타낼 수가 있겠지. 됐나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건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3대 X 대 Y는 3대 1이라면, 자, 지금 본 것처럼 분수를 이렇게 곱할 수 있겠죠. 분수식 만들었더니 뭐야? K를 잡아줘. 그러면 X는, 자, 여기서 주면 3분의 X가 K고 1분의 Y도 K잖아. 그러니까 X는 3이 곱해지니까 3K, Y는 1이 곱해지니까 K 이렇게 써서 분모랑 분자가 모두 뭐죠? K에 관한 실수여야 되니까 어차피 K가 0이 아니면 지워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다같이 분수 나타낼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은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하고 밖에 있는 것 곱해서 쓴다고 하는데 지금은 너무 간단히 정리했지만 때론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만약에 x 대 y가 5 대 3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뭐가 돼요? 3x는 5y라면 이 값을 유식에 넣어주기는 힘들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방법을 쓰는 게 더 쉽게 문제를 접근하기가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비례식의 첫 번째는 뭐냐? 비례식을 뭘로 만든다? 유리식으로 만드는 걸 배웠어요. 특히 B가 3개 있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 K로 잡아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례 성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B를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B분의 A랑 C분의 D 분수식이네. 그럼 어떡할까요? 분모랑 분자인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잘 봐요. 여기가 B죠. 여기도 B가 됐고 여기가 D가 되고 여기도 D가 되죠. 만족한데. 자, 그러면 한번 볼까? 이건 뭐랑 같은 걸까? 보니까 B분의 A가 되고 플러스 1 D분의 C가 되고
플러스 1이네. 결국 뭐야? 양쪽에 똑같은 1을 더해준 거랑 똑같은 성질이죠. 자, 눈치가 빠른 사람이 마이너스네요. 이건 당연히 뭐라고 쓸까? b분의 a의 뭐야? 마이너스 1이고 요거는 d분의 c의 마이너스 1이니까 똑같은 수를 빼줘도 어차피 등호 성립하겠지.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딱 보는 순간 뭐 보이는 거 있나요? 자, 여기 보니까 a 마이너스 b분의 a 플러스 b. 보니까 뭔가 다른 것 같아. 그치? 자, 그럼 우리 요렇게 한번 할까요? b분의 a, c분의 d죠. 그러면 우리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3번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까? 3번은 위에 있는 거 1번하고 2번 비교해 보니까 봐봐. 분모가 b, 분모가 b, 분모가 d, 분모가 d네. 근데 a 플러스 b는 분자 있고 a 마이너스 b는 분모에 있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될까? 1번식에 2번식을 나눠주면 뭐가 될까? 3번식이 되는 거죠. 자, 식 자체를 유도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원활히 쓸 수 있다면 문제 풀기가 훨씬 편할 거야. 자, 그 다음에 가비엘인데요. 자, 가비엘이라는 건 뭐죠? 가비 뭐죠? 더할 가짜죠. b를 더해도 b가 유지되는 거. 자, 일단 다음같이 비례식이 나오면 우리는 어떡하죠? 분수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해요.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비해도 등호 성립하죠. 전체 비는 바뀌지 않아. 근데 분모랑 분자에 각각의 항이 어차피 똑같은 걸 곱해도 바뀌지 않으니까 그 곱한 것들을 합한 것들의 비도 달라지지 않아. 근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거죠. 분모가 원래 있던 B, D, F가 아니라 새로운 B가 됐지. 그럼 뭐가 돼? 분모도 0이 아니고 분모도 0이 아니야겠죠.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0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럴 수 있겠죠. 0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할까? 2대 1은 마이너스 2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 요건 또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일단 두 개만 써봅시다.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똑같이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뭐가 분모가 0되니까. 자, 이런 경우일 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부터 어떻게 풀어? 합이 0이 아닌 경우랑 합이 0인 경우로 문제를 나눠서 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정도 내용만 이해를 하시고요. 나중에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 나누기 할 때 문제 풀이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